네, 안녕하세요. 갬보 주식 TV입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요 근래 이제 해외 주식 ETF 좀 사고 있는데 그 관련된 얘기도 잠깐 드리고요. 그 코로나부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얼마나 수익을 좀 냈는지 같이 좀 보면서 뭐 제가 자랑을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 6, 7년 동안 이제 좀 삽질도 많이 하고 좀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좀 수익이 한번 좀 났어갖고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좀 글귀들을 좀 새기면서 뭐 여러분도 좀 여러분만의 다짐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것들을 좀 적어놓고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음속으로 되뇌인다든가 입 밖으로 자꾸 내뱉으면은 그게 현실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마음속에 새기는 자기 자신만의 다짐을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투자는 일부 성공한 거 아닐까 전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에 앞서서 본 방송은 주식 투자에 대한 저의 그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사행성 방송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제 설명에 앞서서 가장 이제 안전한 건 인덱스 ETF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책 안 보고 강의 안 듣고 유튜브로만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투자금의 90% 이상 가급적이면 이제 지수에 좀 투자를 하시고요. 적립식으로 투자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몰빵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매매를 줄이고 계속적으로 인덱스 ETF를 장기적으로 늘려 나간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공매도로 장난칠 수 있는 그 여지를 계속 줄여주게 돼요. 미국 주식도 그래서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는 그 지수에 장기 투자하는 개미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한국 시장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0% 금액으로 이제 이것저것 경험해 보세요. 투자의 제 1원칙은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올 한 해 이제 제가 그 1월이 벌써 다 지났어요. 그죠? 1월 다 지나고 2월 1주차도 다 지나고 어느덧 2월 2주차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는데 이제 2022년에 12월 29일이 종가였어요. 종가 대비해서 제가 봤더니 코스피가 9.63% 상승했고 12월 29일 대비 이제 코스닥 지수는 14.35%가 상승을 했네요. 그죠? 저기도 적어놨지만 참 주식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아무리 제가 뭐 이것저것 사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해봤자 결국에는 저 코스닥이랑 코스피 뭐 지수 평균을 내도 뭐 12% 정도 올랐어야 정상인 건데 그죠? 그걸 못 따라갔어요, 여러분. 참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주식이 뭐 제가 잘해서 뭐 잘났다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주식을 이렇게 해도 지수만큼 수익을 낸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제 계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어쨌든 간에 자신의 계좌를 오픈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의심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쨌든 뭐 이러한 패턴으로 공부를 했고 주식을 운영을 했고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던 안 잘못됐던 보여주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잘 됐으니까 너네가 따라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따라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스피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저는 진짜 운이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거의 1500 초반에 연끌을 했었어요. 2200쯤에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어, 저 2200대쯤에 한 1월달, 2020년 1월인가 2019년 12월인가 19년 12월인가 그때쯤에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때도 막 대출 받아갖고 막 주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다행이죠. 제가 그 이제 은행에 주소 등록해 놓는 거를 잘못 뭘 건드렸었나 봐요. 그래서 집으로 대출 한 게 우편으로 왔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걸렸어요. 그래갖고 뺐어요. 싹싹 빌고 뺐어요. 정말 행운이었죠, 그죠? 그걸 다 뺐다가 우연치 않게 3월 달쯤에 코로나 최저점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끌어갖고 1,500대 배팅을 했어요. 운이 좋았죠, 사실. 운이 좋았죠, 진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 강의에서 이제 거의 한 70% 80%는 그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그 정재호 그 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익이 좀 많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최저점이 3월 19일이잖아요. 이때부터 딱 2달 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쯤에서 공포만 생각을 했지 실제로 이거를 반추해 보진 않아요, 보통. 근데 이렇게 한번 복기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복기를 하면서 이 구간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했나를 계속 알아내셔야 돼요. 주식을 계속 손실만 낸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복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진짜 복귀하면 짜증이 나죠, 우선. 왜? 돈을 잃은 거를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근데 자기가 잃은 거를 왜 잃은지를 모르고 잃은 거에 대해서 복귀를 안 하고서 그냥 등을 돌리잖아요, 눈을 감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짓을 또 합니다. 그 짓을 또 하지 않기 위해서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차트를 복귀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산 종목에 대해서 복귀를 하시고, 내가 왜 이 손해가 날 때까지 이걸 가만뒀나, 내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나, 그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참 힘든 일이에요. 저도 나는 다르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절대로 몰빵 안 친다. 나는 절대로 대출 안 받아온다. 별 얘기 다 했습니다. 3, 4년 만에 다 무너졌고요. 결국에는 대출도 받아오고 막 나스닥에도 손을 대고 별짓을 다 했죠. 어, 그러다가 정말 다행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추천 드리는 거 나중에 좀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따로. 유튜브 강의나 뭐 이런 거는. 정말 다행히 저는 부자아빠 주식학교를 만나갖고 정재훈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걸 언제 만났냐면은 이때쯤 만났어요. 이때쯤 만나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저 편향 오류라고 그래갖고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좀 부분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말에쯤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일날 하기에는 좀 내용이 많아갖고.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잠시만요. 확증 편향. 그래, 확증 편향에서 내가 적어놨었는데, 잠깐만요. 무슨 손실 회피 편향, 확증 편향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옛날에 한창 실수 많이 하고 장난쳤을 때 그게 이런 심리 상태였구나. 그걸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실수했던 부분에 대비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때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냐면은 연거를 이때 했거든요. 이때 했으면은 이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먹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때
이때까 6월 달 넘어가기 전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 맘대로 그냥 막 몰빵하고 주식을 막 했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 이때는 상승이 엄청 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장난을 쳐도 잃지를 않았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600에서 2000까지 두 달 동안 400포인트가 올라가는데 웬만하면 무슨 장난을 치고 단타를 쳐도 상승이 이렇게 가파른 장에서는 웬만하면 손해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은 사실 생각해보면 1439에서 2000까지 두 달 만에 찍었잖아요. 사실 두 달 만에 찍으면은 600포인트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어림잡아서 지금 뭐 1440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560포인트가 올랐으니까 거진 한 40%는 올랐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40% 이상 수익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구간에서 수익을 5%밖에 못 냈어요. 내 맘대로 주식하다가 5%밖에 수익을 못 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때 부자아빠 주식학교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한 2년 동안 지금까지 이제 가입해서 듣고 있는데 한 2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죠. 아, 내가 이걸 안 듣고서 주식을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되게 많이 해서 저는 만약에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제 부자 아빠가 정재훈 님이 지금 한 7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사실 저는 뭐 오프라인에서 한 번도 뵌 적도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뭐 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러지만 이제 뭐 부자 아빠 정재훈 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로 분향소 가서 무릎 꿇고 감사 인사를 꼭 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한번. 자, 이때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요거 조금씩 올라갔다고 이제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이쯤에서 판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폭락 두 달 만에 2천선을 복구하고 폭락 9달 만에 3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이었죠. 그죠? 우리나라 주식 역사 이래 40년 만에 처음으로 코스피가 3천선을 돌파했어요. 대단했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때쯤에 사람들한테 투자하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때는 그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은 대출이라도 받아오라고. 그때 이때만 해도 금리가 거의 뭐 1%대였으니까 0.5%대, 그죠? 제가 이때 진짜 얘기했어요. 대출이라도 받아오라고. 지금은 집을 팔아서라도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아무도 안 샀습니다, 이때. 이때까지만 해도 주식 안 샀어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주식을 사기 시작했냐면 제 기억에 2600선 넘는 때 이때부터였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진짜 많이 샀어요. 이쯤 산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이쯤 산 사람들은 처음에 돈 조금 갖고 들어와서 계속 돈을 늘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쯤 왔을 때는 눈이 돌아가서 또 돈을 계속 늘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린이들이 1차로 물린 구간이 이쯤일 거예요. 2021년도. 2021년도만 해도 살만했죠, 그죠? 2022년도만 해도 살만했어요. 이 정도면은 뭐 계속 3천선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때만 해도 뭐 삼성전자, 신만전자 간다고 난리 쳤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 다 지나고 와서 보세요. 다 지나고 와서 보면은 이 구간이 굉장히 위험했던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때까지만 해도 좀 긴가민가 했어요. 긴가민가 하다가 이때가 하이라이트였죠, 그렇죠? 이때 이제 한 방에 그냥 2022년도 시작되면서 한 방에 박살이 나고 이때쯤에 이제 아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제 이게 2021년 1월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월 달에 일어났으니까, 그죠? 일어나네 만에 그러다가 2022년도 2월 달 말쯤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꼬이게 되죠. 그죠?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하고 가스 값이 폭등을 하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났죠, 그죠? 근데도 주린이들이 이때 물을 많이 탔어요. 이게 끝일 거라고. 근데 저는 이거 좀 이상하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때 거의 한 6월 달까지 6, 7월 달 정도까지 해갖고서 원금을 90% 회수를 했어요. 이거 답 없다, 이거 끝났다, 이거 뭐 큰 폭락이 오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린이들은 보통 여기 들어왔어요, 그죠?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 물을 타요. 근데 저는 운이 좋았죠, 그죠?
전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직감이라든가 뭐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아서 이때 들어왔는데 여기서 수익을 못 냈어도 그나마 운이 좋아서 이때 부자파 주식학교의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수익을 많이 내고 저는 수익을 많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의 구간이 폭락이 있었어도 여기서도 수익을 이미 많이 본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이면 좀 원금을 많이 회수해야겠다 하면서 많이 회수했어요. 왜? 제가 원금 회수할 수 있는 자신감 딱 하나였어요. 어차피 다음번에 폭락이 나오면 그때 또 사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90% 정도를 뺐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폭락이 나왔죠. 그죠? 제가 거의 한 2800선쯤에 뺐는데 한 700포인트가 빠졌어요. 한 700포인트가 빠졌을 때 여기서부터 다시 연끌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저께부터 사실 다시 사고 있어요. 어저께부터 다시 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코스피가 거의 이제 쌍바닥을 잡고 거의 끝이 난 것 같아요. 뭐 여기서 한번 뭐 더 찔퍽해서 내려와서 이제 뭐 박을 수도 있겠는데 뭐 그렇다고 쳐도 저는 굉장히 이렇게 빠른 추세로 리커버리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눈 감고라도 좀 사야 될 때가 아닌가. 다만 이제 어 저번 강의 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 사태 때문에 2월 말쯤에 좀 대공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또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또 긴장 관계가 조금 거세질 이유가 좀 생겼죠. 풍선 문제 때문에. 그리고 지금 터키 지진 문제도 좀 있고 뭐 세계적으로 좀 원래 2월 달에는 뭐 이것저것 항상 악재가 좀 많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2월 달을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투자를 좀 늘리셔도 될 것 같고 어,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그 이거 주식 TV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그 게임 TV 할 때 거기서 주식 얘기하면서 이때쯤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때쯤에 얘기 진짜 많이 했던 게 주식 사라. 주식 사라. 지금이다. 주식 사라. 그래서 요때 사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때는 아무도 못 사더라고요. 근데 나도 막상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주식 사도 되니? 근데 이거 이하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사람들한테 주식 사라는 얘기를 선뜻 못 하겠더라고요. 난 여기서 샀는데, 어? 난 여기서 샀는데 자꾸 물어보는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솔직히. 왜냐면은 여기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이쯤에서는 좀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냥 산 건데, 그 밑으로 내려가도 이 리커버리는 빨리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 건데, 이게 다시 한번 여기 와서 쓰리바닥을 잡을지 아니면은 그냥 주춤주춤 질질 끌고 가다가 갑자기 확 올라갈지 아니면은 그냥 갑자기 여기서 그냥 기회도 안 주고 올라갈지는 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는 좀 적립식으로 계속 그렇게 주식을 좀 사시다가도 한번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익을 내고 나서 수익을 창출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열에 솔직히 말해서 10명도 아닙니다. 아마 그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다니시면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만약에 100명이다. 100명 중에서 수익 만약 1,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잘하셔서 수익을 창출하셨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분이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게 힘들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장기간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에 하나 정도 아니면 진짜 만에 하나는 좀 심했다. 그죠? 천에 하나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주식으로 수익 내기 힘든 거니까 자꾸 단타하지 마시고 좀 몰빵하지 마시고 대출 받아오지 마시고 적립식으로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수 ETF로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음. 아무튼 저는 운이 좋았죠. 이번 장에서는 진짜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때 원금 회수를 했던 것도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때 연끌한 것도 운이 좋은 거였어요. 이때 연끌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제가 이때 영끌했던 거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해서, 내가 이때 원고 매수했던 거는 애들이 물을 너무 많이 타는 걸 내가 봤어요. 그리고 내가 이때 영끌한 거는 이때쯤 돼서 사람들이 다 이제 지지를 쳤어요. 절망하고 더 이상 늘 돈도 없다고 그러고, 금리는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부동산 값은 떨어지고, 이때쯤에 주식 판 사람들 되게 많았었어요. 힘들다고. 음. 그리고 물린 주식을 팔고 나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었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마음이 굉장히 편해진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한동안 주식을 안 봐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한동안 주식을 안 봐요. 그럼 그 한동안 주식을 안 보는 그 몇 달 동안의 주식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여기서 포기를 하고 여기서 포기를 하고 보통 뒤도 안 돌아봐요. 내가 다시는 주식 하나 봐라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다 여기쯤 오잖아요. 이거 뭐지? 4천 가나? 5천 가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여기서 또 사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다 사갖고 여기쯤 와갖고 그런 그렇지, 그런 그렇지, 우리나라 그런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 다 팔어. 그럼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요 근래 이제 여러 사람들은, 저는 일부러 많이 물어보거든요. 너 내가 지금 주식 사라고 하면 살 수 있니? 사라고 하면 살 수 있니? 아무도 못 산다고 그래요, 아직도. 그리고 사실 저한테 주식 사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보통 내가 주식하는 거를 웬만한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놔갖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상의를 해요. 내가 이 주식을 좀 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사람들은 그 주식을 꼭 사갖고 물립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적립식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리지 않을게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와서 내가 한 5천만 원이 있는데 5천만 원 지금 박아도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책임을 못 지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부터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계속 적립으로 모아서 간다고 하면은, 저는 언젠가는 이 순간을 넘어가는 순간이 올 것 같거든요. 4년, 5년 사이에. 그러면은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2,450인데 지금, 그죠? 3,300이면은 대략적으로 한 900포인트 정도 빠진 거예요. 그죠? 그럼 900포인트가 올라간다고 치면 거의 40%? 40%까지는 아니어도 35% 정도의 수익은 얻을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4년에서 5년 동안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해갖고서 35%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나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연금이나 보험 어떤 거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10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10년 동안에 지금 보험이라든가 뭐 은행에 적금이라든가 이렇게 놓고서 35% 받을 자신 있어요? 뭐 은행에다 넣으면 10년 동안 하면 35%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안 걸릴 것 같아요. 뭐 4년, 5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저걸 넘어가는 거는.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장이 막 4천, 5천, 6천 넘어갈 수도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아무튼 좀 이런 부분을 복기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복기를 좀 해보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은 좀 이런 식으로 가도록 심리를 바꿔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그 습관,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인식을 좀 고치는 계기들을 좀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해요. 노력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씩 좀 보시면서, 어,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바꿔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개라도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저한테는 굉장히 좀 뿌듯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도 3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제가 거의 뭐 한 3월 한 말쯤, 3월 말도 아니었을 거야. 거의 3월 한 20 며칠 정도부터 몰빵을 시작해서
저 때 이제 막 영끌해갖고서 다 있는 돈 다 때려박았거든요. 그때부터 기간 수익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대략적으로 뭐 많이 번 건 아니에요. 한 3천만 원 정도 벌었는데 기간 수익률이 63.88%죠, 그죠? 자, 63.88%라면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코로나 최저점에서 여기 2,450까지 오는데 지금 코스피가 70% 올랐어요. 70%. 자, 코스피가 70% 올랐는데도 그것도 못 이긴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도 못 이겼다고요. 예, 사실 죽을 둥 살 둥 할 필요가 뭐가 있었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지수만 사놓고 가만히 있었으면 70%가 올랐을 텐데 뭘 잘났다고 막 앉아갖고 막 이것저것 막 노력하고 뭐 하고 뭐 공부하고 뭐 강의 듣고 막 그럴 필요가 뭐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거는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구간을 못 먹었단 말이에요. 이 구간을 이 40% 구간을 못 먹었단 말이에요. 이걸 먹었으면은 제가 지금 수익률이 한 150%는 됐을 거예요, 진짜로. 이때 진짜 이때 막 하루에 상한가가 막 30개씩 나오고 그랬어요, 진짜. 근데 이 구간을 제가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쯤부터 지금까지 이제 부자 아빠님 강의하시는 걸 들으면서 확실히 확신에 찬 건 하나 있었어요. 혹시라도 혹시도 아니죠. 사실 이런 기회는 10년에 한 번 정도는 와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게 금방금방 옵니다. 이제 보세요. 지금 제가 살면서도 이런 기회를 두 번을 봤어요. IMF를 한 번 받고, 세 번을 봤구나. IMF 한 번 받고, 9.11 테러 한 번 받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한 번 받고, 네 번째를 봤네요, 벌써. 제가 지금 43살인데, 내가 살면서도 지금 네 번을 본 거야. 코로나까지 네 번을 본 거예요. 어? 코로나까지 네 번을 봤어요. 근데 내가 이때는 주식 그냥 지수하고 비슷비슷하게 했으니까 평타 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주식을 시작한 게 한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사실 이런 경제적 공황을 딱 한 번밖에 못 겪어본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만약에 앞으로 이제 뭐 한 80, 90까지 산다고 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회가 저한테 세네 번은 더 올 것 같아요. 세네 번은 더 오면은 저는 그때는 최소한 100% 이상씩은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이제 뭐 10년에 한 번 정도씩 내 자산이 두 배씩 늘어난다.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 않을까 상상을 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투자 목표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세워놨어요. 제 투자 목표의 제 1원칙은 절대로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보다 많은 수익을 내는 거예요. 올해 그걸 도전을 꼭 해보고 싶어요. 작년에는 제가 한 마이너스 한 11% 정도밖에 안 났어요. 작년에 거의 한 20, 25%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주식이. 25%더 떨어졌을 거예요. 한 거의 27, 8%는 떨어졌을 건데 제가 작년에 마이너스 한 11%밖에 안 났어요, 손실이. 왜냐면 원금을 다 뺐으니까. 음. 그래서 요번에 저의 목표는 지수보다 높은 수익.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저는 현금을 30억을 만들기 전까지는 계속 일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무슨 제가 갖고 있는 보험이나 연금이나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집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뭐 많지도 않습니다. 그냥 집 하나 있으신데 다 쓰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현금 30억을 만들기 전까지 저는 진짜 죽을 때까지 일을 할 겁니다. 진짜 못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막 정말 힘이었어 못 살 때까지. 근데 목표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목표를 2050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50년 동안에 2050년이 가는 동안에 제가 바라는 거는 코로나와 같은 경제적 공황이 두 번, 세 번 정도 일어나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 기회를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수를 조금이라도 이겨보고 하락할 때 조금이라도 덜 하락해보고 돈을 잃지 않고 갖고 있고
계속 일을 하면서 자본을 투자금을 계속 늘려가고 30년짜리 계획이에요. 30년짜리 계획. 그래 봐야 그렇게 공부하고 발악을 해봐야 지수도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으로 이제 한탕 노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냥 연금처럼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주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박이 아닌 생존입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홍콩이랑 인도랑 베트남, 유럽에 좀 투자를 확대를 하려고 해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투자금의 한 5%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올해 목표가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있고 다른 계좌에 또한 1,5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4,500만 원 정도 있는데 저는 올해 목표가 2,500만 원을 저금하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한 7천만 원? 그러니까 올해 목표는 저의 목표는 뭐 그냥 수익은 뭐 올해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도 수익이 날 수도 있고 하락이 날 수도 있겠죠. 주식이 뭐 올라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 없으니까 그죠? 그냥 제 생각으로 제 감으로 이제 생각해봤을 때는 올해는 그래도 주식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어느 순간 가서 아 이게 좀 심각하다 싶으면 다시 또 어, 주식을 손절을 할 계획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하락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막 2월 달 초반이나 연초에 하락이 나온다고 그래도 주식을 뺄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무조건 한 번은 그래도 2000 후반대나 3000 초반대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인내하고 참아 보려고요. 100%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100%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신도 아니고요, 그죠? 저는 그쪽에다 그냥 배팅을 해본 겁니다, 그냥. 그래서 뭐 만약에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도 저는 뭐 끼케야지 한 300만 원, 400만 원 그 정도일 거예요. 지금 산 게 이제 차이나 항생테크, 차이나 항생테크 해갖고 이게 홍콩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홍콩 지수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홍콩 지수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홍콩을 이제 저 다시 이제 영국한테 받았죠. 받으면서 계속 지금 공산화를 시키고 있죠. 근데 민주화랑 막 싸우고 해서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러면서 박살이 났습니다. 이번에 진짜 박살이 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거는 그들의 사정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차이나 항생테크랑 그다음에 이제 요 근래 제가 보니까는 중국에서 가장 좀 문제되는 게 뭐였냐면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한다고 해서 자꾸 봉쇄를 하잖아요. 근데 그 봉쇄를 하는 게 자기들이 창피하고 그래서 봉쇄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문제는 뭐였냐면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봉쇄를 한 거예요. 얘네 원래 계획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아마 3월 달 정도면은 이제 웬만한 노인들이 다 백신을 맞게 될 거예요. 지금 백신이 모자라서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중국은 이미 코로나가 끝났다고 선언을 한 상태였는데 사람이 많이 죽으면 얼마나 그 인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봉쇄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3월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전 중국 경제가 굉장히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선진국들이 요번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푼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결론적으로는 그 푼 돈을 흥청망청 쓴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 뭐 집 사고 뭐하고 막 연끌하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와서 문제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때 경기가 이렇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 안 사람들은 안 쓰고 분명히 버텼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둘의 차이가 결국에 향후 한 10년 정도 후에는 빈부의 격차를 굉장히 크게 만들게 될 겁니다. 제 얘기 진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은 그런 항상 인플레이션 전에 그런 호황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항상 그 절약하는 정신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앞으로는 굉장히 지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가치적으로도 굉장히 저평가 받았었거든요. 중국 쪽이. 어, 중국을 좋아하고 미국을 좋아하고 이런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냉정하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해서 싸면 사고 비싸면 파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을 안 사는 거는 미국이 무조건 제1의 세계 경제 대국이죠. 경제 대국이지만 제가 볼 땐 비싸요. 제가 볼 땐 비싸서 안 사는 거고 저는 이제부터는 싸게 보이는 걸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발전을 하게 되면은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나라 중에 하나는 베트남입니다. 아, 베트남. 베트남이 가장 많이 수혜를 볼 거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인도가 유일하게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은 경제 성장률에 1도 타격을 받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인도 주식도 좀 사보려고 합니다. 샀죠. 어저께 샀어요. 어저께 다 샀고 유럽 쪽도 요번에 러시아 때문에 가스 에너지난을 한번 겪고 나서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었거든요. 폭락했다가 이제 회복을 좀 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이 안 좋아지면은 유럽 주식이 좋아진다는 상관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미국 쪽에 있는 자금은 결국에는 빠져나와서 아시아 쪽을 한번 쓸고 인도 쪽을 한번 쓸고 또 많이 해먹으려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많이는 안 사고 그냥 뭐 이런 홍콩이나 인도, 베트남, 유럽 쪽으로 해갖고서 한 5% 정도 살 생각을 좀 해서 좀 샀고요. 특히나 저는 유럽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아예 레버리지를 사버렸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서 뭐 잃는다고 하면 더 많이 잃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승 쪽에 배팅을 걸었기 때문에 투자금에 특히나 이제 5%밖에 안 걸었잖아요. 5%밖에 안 걸었는데 제가 레버리지를 사게 되면은 오른다는 전제하에 저는 투자금의 10%를 투자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산 건데 뭐 레버리지 사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그냥 일반 저 유로 스탁스나 인도 니프티도 있으니까는 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한국 그 해외 주식을 굳이 안 사셔도 한국에 ETF가 저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 ETF로 보실 때 보통 이제 막 삼성전자 관련된 거, 이제 IT 관련된 거 이런 걸 많이 보실 텐데 한 번씩 차트를 한번 다 보세요. 그러니까는 ETF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 중에서 광고 안 하는 거, 테레비에서 광고 안 하고 주식 방송에서 광고 안 하고 유튜브에서 광고 안 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보세요. 삼성전자 들어있는 거 이런 거 말고 얘네가 광고 안 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자꾸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종목을 갖고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저는 팜 시스템이라고 200 종목, 300 종목 사갖고서 이제 그거 갖고서 좀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목 한두 개 정도 추천해 준다고 그래갖고서 여러분이 그걸 따라하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러면 ETF에 보통 한 종목 이제 한 ETF에만 2, 30개씩 종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섹터를 추천해 주자 하면서 그냥 좀 그런 식으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쯤에서 강의를 좀 마치고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갖고 뭐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시면은 그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주말에는 그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식 심리 상태를 좀 주식 심리 상태 중에서 이제 제가 했던 그동안의 오류에 대해서 한 삽질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아무튼 저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